한 외국인 부부가 한국 시장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Hot pot. 500원. Just one. What? Yes, just one. Is it 1,000? 500. 500? Oh, that's a very good price. Okay,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Wow, this is well good. 500. Be careful, the filling's like molten lava. Can you see? Look at that. We're gonna have to get one more. 하나? I get another one, a third one. They are very good. How good is it? It's so delicious. This is the last one. Fantastic Korean snack. I'm very happy about. Just bit into it. Fell down my lip like lava and went all over my top. From there, like trying to scratch it off, and Granny just appears with baby wipes. My saviour. She literally ran from over there, appeared with a tissue in hand, grabbed Leisha's arm and said, no, don't She worry. made me jump. I was like, oh.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Absolutely lovely. Yeah. 한국에만 특별하게 있다는 정문화.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정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지 느낄 수 있으셨나요? 이러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데요. 북적대는 공간 속에서도 정겨운 사람 냄새가 나고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 바로 한국의 포장마차를 표현한 말입니다. 앞에서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들리고 가게마다 특별한 안주가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술잔을 기울일 수 있죠. 해외에도 텐트바 포차라는 이름으로 진출하며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포장마차에 대한 책도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차를 따라 서울 길거리 음식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포장마차 문화뿐만 아니라 서울의 활기찬 길거리 음식문화 전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길거리 음식문화를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미식 잡지 사베르의 에디터 제시카 카보는 취재를 위해 한국에 출장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카보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광장시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은 한 국가의 생활과 문화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 맡은 냄새는 지글지글 빈대떡을 부치는 냄새와 한국인들의 말소리, 노래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감각을 자극하는 향연을 느끼고 시장을 거닐면서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시장에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존재하며 그곳의 광경이 극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카보는 이번 기사를 통해 포장마차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포장마차를 극장에 비유하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광경과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보는 한국 포장마차를 떡볶이, 호떡, 어묵 등 한국을 상징하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저녁에는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감각을 일깨우는 경이로운 장소이며 한국의 자부심이 서린 곳이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구하기 쉽고 저렴한 제철 재료를 써서 매우 잘 만들어진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손님이 곧바로 연결되는 포장마차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장마차가 한국 전역에서 사랑받게 된 이유에 대해 그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를 겪은 세대들의 음식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한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식품 산업의 발전 등이 포장마차 문화의 발전과 보존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보는 또한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독특성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한식의 특징을 조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며 다양한 식재료, 색채, 식감, 온도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 음식 문화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음식을 통해 건강을 추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에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하면 소주를 빼놓을 수 없죠. 카보는 소주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포장마차가 근로자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서 소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영국의 펍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포장마차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한국 음식과 문화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이들이 포장마차 음식을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그리워합니다. 한국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은 곳도 저런 포장마차였어요. 서울의 맛을 그대로 담아냈죠. 난 떡볶이를 한 번 먹어봤을 뿐인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으로 기억돼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떡볶이를 먹으면 한국이 그립습니다.
한국 포차 문화라는 건 정말 낭만적이에요. 주말에 코리아타운에 가봐야겠어요라며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외국인들이나 한국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에게 포장마차 음식은 강렬한 추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세계 각국의 유력 매체들도 한국 포장마차의 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서울의 포장마차를 도시의 활기찬 야간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전했습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독특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외국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장마차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적 공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동자부터 회사 임원까지 모두가 어울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라며 계층을 초월한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서울의 포장마차 문화는 한국의 역동적인 도시 생활을 압축해 보여주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한국 음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포장마차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닌 한국의 식문화와 현지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CNN 역시 한국 포장마차 음식을 세계 최고의 길거리 음식 문화 중 하나로 평가하며 떡볶이, 어묵, 순대, 우동 등을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메뉴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포장마차까지 꼭 경험해봐야 할 관광 필수 코스로 꼽히게 된 거죠.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포장마차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서 한국 포장마차의 독특한 매력과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내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포장마차에 가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포장마차가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문화가 해외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평가받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얼마나 더 한국적으로 체험하고 즐기는지가 중요한 문화 현상이 된 것입니다. 포장마차와 더불어 한국인에 관한 기사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 있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게 평가받는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16개국이 병력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청춘을 바쳐 뛰어든 사람은 자그마치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전용사들에게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결과가 빈곤이 되어 반찬을 훔쳐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한자촌에 거주하며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태를 깊이 체감한 한 국내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 나서며 세계 각국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실행력과 행보는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였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에는 시력을 점차 잃어가던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대규모 안질환 수술을 제공하고 아시아 필리핀에는 전사한 참전용사의 후손에게 장학금과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고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고 아시아 태국에는 70년 만에 밝혀진 참전용사 후원과 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에게 생활비 선불카드와 식사상품권, 콜택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중국의 영웅적 행위로 미화한 한 중국인에게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피와 땀을 흘린 참전용사의 헌신을 지키기 위한 열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이들은 욕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참전용사에게 도움을 주며 해외에선 미라클 코리안, 필리핀을 올린 한국인들, 한국은 우리들 잊지 않았다 등 한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후원을 받은 참전용사들에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라며 수천 명의 한국인 명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한국의 역사를 반영한 후원 상품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업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학병용사들이 출동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되라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쉬는 이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링은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가방에 달거나 차키로 활용하며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현재도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전 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고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